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잠깐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어떤 상상이죠? 지금으로부터 불과 2년 뒤입니다. 2028년에 AI가 우리 같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대거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소득이 급감하고 결국 주택담보대출 연쇄 부실로 이어져서 거대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방금 막 나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파멸적인 위기 경고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우울한 경고가 무색하게도 지금 당장 여러분이 쳐다보고 계신 주식 계좌 속 한국의 코스피는 사상 초유의 7,000포인트를 향해서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모순 그 자체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팽팽하게 맞붙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AI가 가져올 파멸적인 위기, 그리고 주식시장의 폭발적 환희,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쫓아가다가는 이 거대한 해일 속에서 방향을 잃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 책상 위에 경제, 부동산, 첨단 산업, 그리고 글로벌 규제까지 아우르는 무려 24개의 방대한 최신 자료들이 써여 있거든요. 네, 오늘 이 24개의 정보들을 하나의 거대한 뼈대로 완벽하게 엮어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지갑,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미래의 직업을 둘러싼 이 혼돈의 시장 속에서 진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한 맥락을 짚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2028년 금융위기를 언급했잖아요. 사실 처음엔 그저 흔한 비관론인가 싶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네, 그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발표한 글로벌 지능 위기 보고서를 보면 논리가 꽤나 무섭습니다. 핵심은 바로 창조적 파괴의 역설인데요. 창조적 파괴라. 네, AI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막 폭발하잖아요. 그렇죠. 코딩이나 기획,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처리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소득 화이트 칼라의 해고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은행에서 가장 우량한 고객으로 대출을 일으켰던 안정적인 신용 점수를 가진 계층이 무너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고소득자의 지갑이 닫히면 소비가 꺾일 테고요. 그럼 그들이 끌어다 쓴 엄청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결국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AI 버전이 터진다는 거네요. 그 흐름이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치명적인 뇌관입니다. 실제로 이 창조적 파괴는 이미 기업들의 주가에서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란 게 과거 소프트웨어 시장을 호령했던 IBM이나 어도비 같은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하루아침에 9%에서 13%까지 폭락했잖아요. 네,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비유를 해봤는데요. 어도비나 기존 SAS 기업들은 일종의 통행료를 받는 독점 고속도로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포토샵을 쓰려면 무조건 거기를 지나가야 하니까요. 네, 가격 결정력도 있었고. 그런데 AI라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등장해버리니까 굳이 비싼 통행료 내고 그 고속도로를 탈 이유가 없어진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롭고 모순적인 지점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그야말로 미친 듯한 축제 분위기라는 겁니다. 아, 코스피 7천선 이야기군요. 네, 코스피가 6천선을 가볍게 돌파하더니 이제 7천선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20만 원 돌파하고 SK하이닉스가 100만 원 시대를 여는 강세장 말이죠. 예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적이 시장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축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등골이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상승장,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 아닌가요? 데이터를 뜯어보면 확실히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다. 시중 자금이 증시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그 포모 현상 때문이겠죠. 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용 잔고가 무려 31조 6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1조 원이요? 와, 이건 쉽게 말해서 시속 2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를 타는데 타이어까지 남의 돈으로 빌려 끼운 격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만약 시장에 여기서 5%만 조정을 받아도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쏟아질 수 있거든요. 연쇄 폭락이 일어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뇌관이네요. 바로 그게 레버리지의 무서움이죠. 게다가 거시지표인 시중 통화량 흐름을 보면 기형적인 면이 더 뚜렷합니다.
돈이 돌아야 할 가게나 일반 기업의 자금은 꽉 막혀 있죠. 네, 정체되어 있는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만 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빚을 낼 수 있는 자산가들은 과실을 독식하고 그렇지 못한 소외계층은 배제되는 극단적인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제가 대신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진짜 똑똑한 자금, 스마트머니는 도대체 어디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4개의 자료를 관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현재 거대 자본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피난처가 바로 은시장입니다. 은이요? 위기 상황이면 보통 금을 사모으지 않나요? 금도 좋지만 은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은은 가격 변동성도 크고 산업 수요에 민감하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2028년 위기를 대비해서 안전자산을 찾는다면 테크 산업 흥망에 기대어 있는 은은 오히려 위험한 베팅 아닌가요? 버블 까지면 은값도 같이 박살날 텐데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은이 가진 독특한 이중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마트머니가 은을 선택하는 이유는 금보다 가벼워서가 아니라 은이 방패와 창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방패와 창이요. 안전자산 대체제로 부각된 게 방패 역할이고요. 그럼 창은 뭔가요? 둘째로 은은 현대 첨단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혈관입니다. 아, 산업재로서의 수요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AI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고성능 반도체 공정, 그리고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까지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모든 첨단 산업에 은이 막대한 양으로 투입됩니다. 아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융 위기를 방어하는 안전판인 동시에 AI와 친환경 인프라 성장의 수혜를 흡수하는 유일한 원자재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테크 버블이 일부 꺼지더라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은의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막아내는 방패인 줄만 알았는데 AI 시대에 가장 날카로운 창이기도 했군요. 은의 완벽한 재발견입니다. 자본이 아주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본의 흐름을 보니 시야를 조금 더 글로벌 지형으로 넓혀봐야겠습니다. 첨단 산업과 자원,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 간 힘겨루기가 이제 전쟁 수준이잖아요. 글로벌 공급망이 무기화되는 아주 적나라한 사건이 최근 터졌습니다. 중국이 일본 기업들 콕 집어서 보복한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중국이 경로했죠. 그래서 미쓰비시, 카와사키 등 핵심 첨단 기업 20곳에 히토류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렸습니다. 외교 안보 갈등이 바로 기업 생명줄 끊어버리는 통상 보복으로 이어진 거네요. 네, 미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카드 꺼내든 거요. 대용량 배터리부터 전력망까지 6개 분야에 10% 새로운 품목 관세 기습 발효했잖아요. 나중에는 15%까지 올리겠다며 으름장도 놓았죠. 명분은 국가 안보지만 결국 우리 시장에 물건 팔고 싶으면 관세 내고 아니면 공장 지어라 이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무역 장벽 쌓기이자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죠. 그런데 이 고래 싸움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묘한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진짜 역설적이라고 느낀 게 미국이 장벽 높이면 한국도 피해를 봐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SK온 같은 배터리 기업들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어요. 미국의 관세 타겟이 누구인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체 타겟은 결국 중국이거든요. 아, 10% 관세 발효되면서 닝더스다이 같은 중국 기업들 미국 진출이 차단되는 거군요. 나 전력망 구축해야 하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질 좋고 안정적인 물량 될 수 있는 대안이 한국 기업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SK온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빠진 빈 공간을 차지하면서 높은 수익성 챙기는 반짝 수혜 구간에 진입한 거네요. 네, 글로벌 정치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이 역으로 한국 기업의 독점적 지위라는 꿀통을 열어준 셈입니다. 거시 환경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의 흐름도 완전히 공격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퇴직연금 시장이죠. 예전에는 퇴직연금, 특히 DC형이나 IRP 계좌는 절대 잃으면 안 된다고 예금에만 묶어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보수적인 자금들이 나스닥 100, 코스닥 150,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ETF로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주위만 봐도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버는데 내 퇴직금만 연 3%에서 썩는다는 포모가 연금 시장까지 집어삼켰어요. 주식형 ETF 비중이 45%까지 치솟았더라고요.
자산 증식에 대한 절박함이죠. 이와 함께 정부 세제 혜택과 맞물려 영리하게 움직이는 자금들도 있습니다. 바로 벚꽃 배당 트렌드입니다.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되면서 나온 트렌드죠. 이지홀딩스나 LS증권 같은 기업들 수익률이 엄청나던데요. 네, 4분기 배당 기준일을 3, 4월로 변경한 기업이 130곳이 넘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로 스마트 머니가 이동하는 거죠. 상장 공모주 IPO 시장도 소형 바이오나 의료기기 기업 10여 곳이 릴레이 상장 준비하면서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모순이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이나 상장 직전 IPO, 배당주에는 돈이 넘쳐나는데 정작 미래의 구글이 될 초기 벤처 스타트업들은 극심한 돈 가뭄에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자본시장의 씁쓸한 이면이죠. 엑셀러레이터들이 낡은 규제에 묶여서 손발이 다 잘렸다면서요. 네, 초기 스타트업을 키워내는 엑셀러레이터들에게 법으로 강제해놓은 초기 창업자 의무 투자 비율이 문제입니다. 스타트업이 3년곱이 넘기는 데스밸리에 진입할 때 유망한 기업에 후속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규제 비율 맞추느라 못하는 거죠. 회수 자금도 묶이고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기막힌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 꽉 막힌 벤처 생태계의 혀를 뚫어줄 구원투수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아,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BDC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벤처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일종의 VIP 백스테이지 패스 같거든요. 백스테이지 패스요? 흥미로운 비유네요. 보통 상장 전 유망 스타트업 투자는 거대 벤처 캐피털이나 고액 자산가 전유물이잖아요. 일반 개인은 공연 다 끝나고 뒷자리표 사야 했는데 BDC는 개인 투자자가 일반 증권사 앱을 통해서 비상장 벤처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벤처 생태계엔 엄청난 자금이 수혈되고 개인은 혁신기업 초기 성장을 공유하는 획기적 모델입니다. 미국에선 이미 고배당 대체 투자 상품으로 인기고요. 한국형 BDC가 안착하면 양극화된 자본시장, 온기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마중물이 되겠네요. 자, 주식시장이 이렇게 다이나믹한데 반대로 우리 삶의 묵직한 자산인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원한 대장주라 불리던 강남아파트 값이 무너지고 있죠. 정부 대출 규제랑 세제 압박이 드디어 심리적 방어선을 뚫어낸 건가요? 네, 송파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최고가 대비 6.5억 원이나 떨어진 27억 원에 거래됐고요. 대치 삼성 1차도 3.5억 원 하락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준 거 못 견디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던지기 시작한 거군요. 소비자의 1년 뒤 집값 상승 기대감도 3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였다는 조사 결과도 봤어요. 네, 하락세가 뚜렷해 보이죠? 그럼 하락세 굳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딴지 한번 걸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4년 연속 20만 가구를 밑돌아요. 지금 당장 가격 누르고 있지만 2, 3년 뒤에 새 아파트 시가 마르면 수요 공급 법칙 따라 다시 폭등하는 거 아닙니까? 매우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현재 하락은 근본적 수급 안정이 아니라 철저히 정책적 압박에 의한 인위적 냉각이거든요. 공급 절벽이라는 공포가 깔려 있군요. 네, 그래서 시장 유동성이 무차별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아주 특정하고 확실한 곳으로만 모여들고 있습니다. 확실한 곳이 바로 새로운 길이 뚫리는 곳이잖아요. 6월에 개통하는 GTX A 노선 수서 서울역 구간이나 서해선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는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돈이 흐른다는 명제가 입증되는 거죠. 서울 도심 진입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는 혁명적 교통망 앞에서는 규제도 힘을 못 씁니다. 부동산 안에서도 초양극화가 진행 중인 거죠. 정책에서도 이런 양극화가 극명합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 엄청난 당근 줬잖아요.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상하는 정비사업자한테 용적률을 최대 125%까지 올려준다고요? 재개발 촉도 확 높이겠다는 의지죠.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 최고봉이던 지식산업센터는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도시명 벤처 공장 같은 곳인데 옛날엔 자금 엄청 몰렸잖아요. 핫플레이스에 건물 다 지어놨는데 상권 죽으면서 텅 빈 건물 된 거죠. 네, 공급 과잉에 금리 오르며 공실률 폭발했죠. 더 큰 비극은 퇴로가 막혔다는 겁니다. 정부가 미분양 비주거시설 주거용으로 전환해서 LH가 공공임대로 매입해주는 제도 발표했는데 지사는 매입 대상에서 아예 빠졌어요. 산업집적법 규제 때문이군요. 투자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네요.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다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자, 이제 장바구니 물가랑 지역경제 지표들 짚어보죠.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올랐다고요? 네, 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하며 5개월째 오름세입니다. 밥상 물가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반도체나 1차 금속 같은 중간재 가격 상승이 원인이죠. 맞습니다. 첨단 산업이 붐일수록 원자재, 중간재의 비용 상승하고 이게 시차 두고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입니다. 모든 호황에는 청구서가 따르는 법이네요. 근데 이렇게 팍팍한 실물 지표 속에서도 군산과 부산 지역경제 부활 스토리는 좀 가슴 뛰더라고요. 한국주행 공장 문 닫았던 군산, 새만금 일대에 무려 12조 원 넘는 자금 쏟아진다면서요. 완벽한 상장벽해죠. LS, 포스코, LG화학 같은 대기업들이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등에 12조 규모 투자 단행하면서 새만금을 첨단 산업 메카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부산도 해운대 반송동 일대 2조 원 투입해서 제2의 판교 꿈꾸는 센텀 투지구 첨단산업단지 착공 들어갔잖아요. 단순 관광 넘어 AI, 로봇 중심 혁신 공간 도약입니다. 정부도 지역벤처 설린다고 1조 원 펀드 투입하는데 전이 대목 좀 회의적입니다. 정부 지원금 쏟아지면 냄새 맡고 몰려드는 사냥꾼들 있잖아요. 아, 무늬만 지역기업 말씀하시는군요. 네, 본사 주소만 지방으로 옮기고 실제 인프라나 고용은 서울에서 하면서 지원금만 빼먹는 지원 쇼핑 막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인프라나 펀드는 하드웨어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임승차 기업 걸러내고 지역 청년 고용하는 진짜 자생적 생태계 평가하는 정교한 필터링 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1조 원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갑니다. 제발 이번엔 세금 제대로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자, 이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산업입니다. 조용히 글로벌 무대로 날아올 준비하는 K바이오입니다. 이 시장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전 세계 희귀질환 중 치료제 없는 질환이 무려 95%거든요. 완벽한 블루오션이죠. 이 공백 선점하려고 한미약품, 젠백스 등 국내 기업들이 난치병 치료제 임상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네, 특히 과거처럼 무작정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 FDA나 유럽 규제 당국의 신속 심사나 희귀의 의약품 지정 혜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간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 직행하는 영리한 전략 구사하는 거네요. K바이오가 넥스트 레벨로 진화하는 증거군요. 네, 규제의 허들을 무기로 삼아 속도전 벌이는 행보가 기대됩니다. 8년 AI 고용 붕괴 시나리오 속에 코스피는 7천 향해 달리고 미중 패권 전쟁 속 우리 기업 수익 챙기고 퇴직연금, 공격적 투자, 그리고 BMDC 등장까지 있었죠. 네, 강남 집값 흔들리는 사이 철도망 역세권으로 자본 몰리고 지역경제와 K바이오가 새로운 성장 불씨 지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본질은 결국 극단적 자본 양극화와 빠른 변화 속 생존입니다. 완벽한 통찰입니다. 시장 메가 트렌드는 이미 거대한 전환점 돌았으니 환희의 맹신에서도 공포에 짓눌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화이트칼라 일자리 파괴하면서 주식시장 거칠게 밀어올리고 강남 부동산 흔들리는 사이 새로운 역세권으로 자본 쏠리는 현상 봤습니다. 앞으로 5년 뒤 2030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불패라 믿어온 부동산일까요? 아니면 혁신 주도하는 반도체 주식일까요? 이중성을 가진 은일까요? 아니면 어떤 AI조차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기술과 통찰력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쏟아낸 데이터 바탕으로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시대일수록 위기 속 기회 포착하는 통찰이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니까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뇌를 깨울 예리한 시각, 꽉 찬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